(2022년) 독립기념관 컨퍼런스 제1주제를 발표하게 될 한양대학교 박물관교육학과 겸임교수 이연수입니다. 저는 어린이날 100주년 연시를 통해서 본 어린이 관련 전시의 정체성과 과제, 어린이의 시의성과 현실적인 과제 해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2022년 8월 프라하 제너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새로운 아이콘 박물관의 정의가 선포되었으며 박물관 교육 부분에서는 특히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박물관 환경의 변화. 둘째, 박물관은 공공과 지역사회에 접근, 포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셋째, 교육은 즐거움 반영과 지식 공유를 위한 제공이라는 측면입니다. 2007년 이후에 박물관 이용자들의 환경은 급변했고 2022년 새로운 박물관 정의는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정의는 앞으로 다양한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및 유사문화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이며 어린이 관련 전시의 현재 주제의 반영 또는 시의성 전시 역할을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이 새로운 근거를 가지게 될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용자들 자신의 정체성 확인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세계의 이용자들, 문화 다양성이 존중받기 위한 개인적인 정체성이 단편적이고 일관되게 설명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선택된 문화 속에 규정되어지고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역사적 현장과 즉각적인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변화무쌍할 수뿐이 없는 개인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개인들의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 소유의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문화 접근을 통해서 선택한 내용을 살펴볼 수뿐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변화 배경은 개인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정체성에 관한 접근은 박물관 교육 과정 중에서 특히 역사교육 쪽 시간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체성의 반영이란 박물관 이용자들의 현재 관심사를 보여주고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현상을 박물관을 통해서 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적합한 사정을 살피고 요구를 파악하여 박물관에 반영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예로 국제적인 ACM이 이미 어린이 박물관 역할로 지역의 방문지, 교육적 실험실, 지역사회의 자원과 아동 옹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박물관의 현재 상황은 생존, 지역사회의 요구, 디지털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어린이 박물관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련 전시는 물론 어린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 박물관의 효시는 현재 상상나라의 전신인 삼성 어린이 박물관이므로 국내 어린이 박물관을 통한 어린이 대상 전시는 30년 정도이며 그 사이에 50개 정도의 국내 어린이 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의 양적 확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또 계속되었는데요. 2021년 11월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은 공예마을이라는 개념으로 공예의 재료, 도구 및 기술에 관한 공간을 구성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 개관한 국회박물관은 5월에 설립된 소속 어린이 박물관을 소개하여 어린이에게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의 전체성을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은 상당수가 모 박물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점은 모 박물관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박물관은 수집
연구, 보존, 전시, 교육의 기능이며 모박물관과 깊이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의 어린이 박물관이 대다수 사립 형태의 박물관 형태라면은 국내에 독립된 사립 어린이 박물관으로는 진주 어린이 박물관, 헬로 미술관, 현대 어린이 책 박물관 등의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도 몹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박물관이 어린이 관련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현재에 놓고선 전시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모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상상나라의 경우는 프로그램 분류에서 시의성을 두고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환경에서 어린이 관련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의 연구 능력은 관련 전시나 수뇌 전시 등에서 반영될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 전시에서 보여주는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과 어린이 관련 주제는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박물관에서 방정환과 어린이날을 다루고 있음에도 어린이 박물관 설립 목적에 따라 각 박물관의 특색이 두드러졌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방정환이 어린이의 구체적인 권리가 설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현장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는 박물관의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박물관에서 경험하고 배운 내용이 어린이 가치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린이 되어 만들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박물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정체성이 변화무쌍한 환경에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어린이 관련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을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어린이 대상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 전시의 목적은 결국 박물관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관련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특히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인 2022년 국내 몇 개의 박물관의 전시와 행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관련 전시 및 박물관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어린이 주제와 관련 전시와 박물관의 현재성 또는 시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박물관, 어린이 관련 전시 및 박물관의 확장.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 아동 등을 하나라는 인격체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들의 전통 사회에서 만영했던 윤리적인 억압을 배제를 주장하고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린이의 개념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이나 국내 아동복지법 등을 바탕으로 18세까지입니다. 즉 성인이 되기까지는 모두 어린이지만은요, 사실 박물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어린이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박물관에서 안전과 시설까지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연령에 따라 법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어린이 박물관이 공간이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굳이 독립된 공간에 대한 계획이 어렵고 가족 관람 중심의 박물관이라면 적절한 동선 구성과 공간 분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18세 미만이지만 국내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 기획과 대상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박물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전시실 사용의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입니다. 때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까지 어우르기도 합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어린이 박물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반적으로 어린이 관련 전시의 폭은 상당히 넓어져서 0세인 영유아부터 18세까지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공간은 2014년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유아 관련 특별전은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0세부터 18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차이가 너무 큰 관계로 전시실에서 같이 활동하고 어렵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제 관련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은 영유아 코너가 따로 분류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교육실이나 전시 공간을 활용하고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내 활발한 어린이 박물관 관련 역할의 확장은 연령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공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을 통해서 초등 고학년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영아, 유아, 초등으로 대상을 연령을 올리면서 전시 자체를 나이에 따라서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상나라도 영아, 유아 외에 초등학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초등학생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36개월 미만 동생들에게 적합한 전시를 설계하고 기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대상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 연령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독립된 어린이박물관에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유아, 영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는 어린이 관련 전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교육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도 영유아 공간 외에 상설 전시 공간의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독립된 어린이박물관은 함께하는 독립운동체험관에서 영유아존 외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존이 구분되어 펀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 상설 전시관 내의 5종형 실감형 콘텐츠로 슈퍼노바 기술 기반 마법 사진관, 누구 적용 코딩 로봇을 활용한 알버트 독립운동체험관, 가상현실 기술로 보는 하늘공원 한글 퀴즈, 4D로 경험하는 독립운동, 점프 AR로 만나는 백범 김구 코너는 어린이들이 즐겨 노는 공간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방정환 관련 중요 자료는 우리나라 격동적인 독립운동 시기에서 어떻게 어린이 관련 개념이, 권리 등이 형성되어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어린이 관련 내용이 개명되었으며 어린이날이 확고해지기까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많은 타 박물관의 관련 전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정환은 독립 시기에 어린이의 독립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인물로 지금도 어린이에게 많은 시의적절한 권리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방정환이 강조한 내용은 현재까지 어린이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아직도 사회적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하는 중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재까지도 어린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100년 전에서 다뤘다는 점은 무척 놀랍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어린이 관련 박물관의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박물관이 가지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전시 및 행사. 5월 5일 전후는 모든 어린이 박물관과 박물관 현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전시 및 행사가 풍부한 달입니다. 매해 어린이날과 방정환에 대한 전시는 어린이 관련 중요한 전시 소재 및 주제입니다. 어린이 대상 전시에서 어린이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권리와 의무를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한국박물관의 전시는 각 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어린이날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같은 주제의 전시가 박물관에 따라 다양하게 어린이 전시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린이 전용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기획전시실을 이용하였고 전시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 상상나라에서도 전시가 있었으며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도 박물관에서 또 각종 행사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관련 전시는 우리나라의 경우 모박물관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박물관 자료를 활용하여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성을 전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 박물관 전시에서 보이는 어린이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각 모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전개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의 경우 주제를 놀이, 선물, 대화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과거 어린이의 놀이, 역사적으로 인기 있었던 선물, 옛 그림, 특히 김홍도의 풍속화를 통해서 과거 어린이들이 찾는 활동은 현재의 어린이가 과거의 어린이 생각과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놀이, 선물, 대화를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방정환이 소개하는 동화세상, 방정환이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 방정환과 함께하는 꿈꾸는 세상을 통해서 방정환의 어린이에 대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고 소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경우 어린이의 인권 중에서 노동, 전쟁, 입양 등을 통해서 과거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을 되짚어보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의 현재를 상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별도로 다룬 UN 협약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시는 또한 상상나라에서도 연속되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전시 주제에 대한 접근에 따라서 어린이 관련 문제를 다르게 다룬 전시 형태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역사 속에서 어린이의 동요를 소개하였으며 가족 중심으로 각 세대에 어우르는 동요를 통해서 당시 어린이 동요를 통해 세대 간의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놀이터는 한글을 통해 어린이에게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며 교육과 지식을 공유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100주년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박물관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어린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 박물관은 비대면 환경을 맞았고 접촉성 전염병 같은 것은 어린이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어린이 박물관과 비대면 디지털 전시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어린이 관련 디지털 전시는 코로나 이전부터 박물관 환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입된 디지털 관련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내용 중에서 어린이와 박물관을 관련한 연구는 지속해서 현재를 반영하고 또 시의성에 바탕을 두고 정체성, 문화 다양성, 생활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유는 어린이의 인지 발달에 따라 가장 이해가 높은 현재의 순간을 다루고 있고 이용자 현재와 연관시킴으로써 이를 넓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후포그린이 설명하는 기존의 가치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맥락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바를 강조한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의 시의성, 어린이 박물관의 과제. 마리크라테 오닐은 박물관은 코로나 환경에서 3가지 교훈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첫째, 박물관은 이 기간에 박물관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소장 항목의 내용과 콘텐츠 증가로 환경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이용자와 나아가 박물관 관련 기관을 위한 활동이 무척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지목하면서 이용자 처지에서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사용 경로나 방법에 대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자를 위해서 안내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물관의 교육적인 입장에서 박물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로 전달된 내용과 아닌 내용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가상 박물관 환경에 적합한 박물관 전 선택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온 오프라인 방문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나 학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교육을 받고 즐기며 스스로 사회를 반영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박물관 변화를 바탕으로 어린이 박물관 과제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되어야 할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연구입니다. 어린이 관련과 수집과 연구는 전시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박물관 자료의 디지털 과정에서 소장 자료의 내용과 콘텐츠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화를 위해서 박물관 자료는 해외 어린이 박물관도 우리와 비슷한 현장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어린이 박물관 중에서 브리클린 어린이 박물관의 컬렉션과 목적의 범위를 보면은 어린이 박물관의 수집이 어린이들의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박물관 전시와 교육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바탕은 결국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로 된 내용이나 아닌 내용에 대한 구분, 그리고 많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위를 넓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외 박물관에서는 이미 어린이 박물관 수집 목적을 통해 컨텐츠를 끊임없이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이 컨텐츠를 통해서 더 나은 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일상의 변화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 세대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실행하는 과제입니다. 좁게는 어린이들이 이용자들이 박물관에서 현재 자신이 가진 관심, 나아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넓게는 현재의 어린이들의 환경과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는 장이 어린이 박물관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다는 기념관이 부딪혀야 할 문제는 많을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어린이 정체성에 대한 접근입니다. 21세기 어린이들도 현실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을 다루는 다양한 정체성은 어린이들의 삶에 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현재와 문제 해결. 각 박물관의 어린이 관련 전시 및 어린이 박물관은 기관의 정체성에 따라서 설립 목적과 환경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현재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독립기념관을 시작으로 여러 박물관에서 기념관 성격의 박물관이 있는데 어려움을 이제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박물관 교육에서 과제 해결이라는 속성을 두고 많은 역사 조직 박물관과 기념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나날이 이용자들과 상실수한 체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 지지하는 박물관을 통한 문화기관으로서 박물관은 소통의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개인과 단체가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소통하려는 결과를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확인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과거의 특정한 시기와 인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념관 전시 주제에 대한 여러 박물관 교육적 접근이 있는데 특히 역사적 교육적 접근도 있습니다. 특히 기념관 전시는 고려되어야 하는 바가 있는데 역사적 속성에서의 의지소도성입니다. 역사 주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민족적인 자긍심, 승리자 영웅 속에서 우리를 가치 확인하게 되고 그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념관 교육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어린이 대상으로 구성할 때 어린이에게 전달할 내용이 현재와 과거와 연속적인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기념관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현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없는 문화적 거리가 있다는 점은
기념관 전시를 더욱 신중하게도 합니다. 문화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박물관에 사용하는 과거 어린이 박물관 자료는 과거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교육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 교육에서 가변적이고 정체성이거나 복합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을 노력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교육에 기반을 둔 기념관은 여러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어린이 주제 전시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정체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기념관이 제시하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내용을 과거의 시각에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현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자칫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과정에서 역사 교육의 본질을 흐려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기념관에서 어린이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무엇이 설정될 수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시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박물관 정의에서 이용자들의 변화는 박물관 교육의 목적을 교육, 즐거움, 반영과 지식의 공유로 다양화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영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고 구체화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미술관이나 어린이에 대한 접근은 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 어린이를 위한 기관의 역할은 현재 어린이가 가진 과제에 대한 시의성의 반영이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삶을 통해서 과거 어린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어린이 박물관의 정체성과 과제에 관한 내용을 3가지를 정리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에 부가하여 어린이들의 일상의 변화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 세대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실행하는 과제, 다양한 어린이들의 정체성에 접근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린이들의 변화무쌍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하나의 어린이 주제를 통해서 어린이의 현재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과거의 어린이들의 미래도 제시했습니다. 근래 코로나 환경이 길어짐에 따라 디지털을 통한 영상 기술과 SNS 활동이 활발한 것은 모든 기념관과 박물관의 변화이지만은 이러한 접근은 어린이 현장에서 활발한 것을 더 부과할 수 있지만은 디지털을 이용한 전시는 때로는 매체가 주는 자극과 매력으로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을 통해서 주제와 흐름과 전시를 더 깊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박물관 교육은 관람하는 디지털 영상이나 그 외의 매체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학습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 또는 즐거움, 반역 지식 공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 교육의 과제입니다. 어린이 관련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린이의 현재 시의성을 위한 주제를 통해야 한다는 정체성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부과되고 있고 특히 기념관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과거를 만날 때 과거의 시각에서 자신을 스스로 탐색하고 현재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기념관에서 어린이 관련 전시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념관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